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이투스 수학 강사 양지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3월 학력 평가가 끝이 났고요.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해주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답 정리가 다 끝난 이후에 곧바로 벌써 4월이 되었어요. 정말 만우절처럼 4월이 금방 우리 코앞에 와버렸고 꽃도 피고 있고 우리들의 옷차림새도 조금씩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3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법을 전수해주고자 재학생들 전용으로 진행하는 TCC를 한번 마련해 와봤는데요. 제목은 바로 고3 내신 대비는 이렇게 하자. 4월에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내가 수시인데 내가 정시인데 4월은 정말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혼용되는 정말 특이한 달이거든요. 물론 6월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학습 방향을 좀 지정해 주려고 하고요. 자,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는 그래도 4월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5월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정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기하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A 게시판으로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지용 선생님은 저는 수년간 10년 넘었어요. 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학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정말 수백 명의 학생들을 이제 원서 지원하는 것까지 다 관여하면서 학생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학에 열심히 보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현장 강의에 재학생들이 얼만큼 내신과 수능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걸 먼저 공감을 해주세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하는 공감과 그리고 걱정들을 미리 예상하면서 이런 TCC를 찍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요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또는 학부모님들도 하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저는 정시인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시래요. 그 말을 이제 철석까지 믿고 계신 분들이 있죠. 자, 근데 고3 내신 대비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내신 대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적극적인 포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제 대답은 이거예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수학에서만큼은 반드시 내신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미적분, 확통, 수능 대비는 여기 쓰여져 있죠. 내신 대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특히 미적분이요. 우리 아이가 정시라고 얘기해서 4월 한 달에 수원수투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면 수원수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냐. 자,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내신을 그렇게 완벽하게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내신을 공부해주는 마음가짐도 있기 때문에 미적분 확통을 차라리 미적분 확통 수능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4월을 잘 보내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원수투는 겨울방학 때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시면서 수능특강 풀어보고 하다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까먹지 않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차라리 미적분에 집중적으로 또는 확통에 본격적으로 집중해 주시면서 또는 수능특강까지 열심히 풀면 당연히 내신 대비하고 수능 대비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요새는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비슷한 문제 유형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 대비를 통해서 수능 대비가 완성된다는 이 말씀을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학생들은 고3이 처음 되는 거다 보니까 내신을 버리고 정시에 올인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른 과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자,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3학년 내신 대비는 수능 성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4월에는 미적분 확통 내신을 통해서 수능 성적을 완성하는 시기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게 계속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4월은 수원수투 대신 조금 더 무게중심이 선택 과목으로 쏠리는 시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말고사 기간이 사실은 더 중요해.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적분 적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기말고사를 통으로 공부를 안 하고 나중에 여름방학 때 뭔가 미적분 적분 부분을 내가 수능형으로 완성시키겠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는 게 낫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공부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만 풀 수 있는 참고서들, 그때만 시간적 여유, 심적 여유가 나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쓰여져 있죠. 자, 선생님 저는 미적분 내신을
잘 못하는데 수능을 잘 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정시니까 4월은 그냥 수능 공부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대학에 잘 가는 친구를 제가 정말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있겠지만 미적분 내신을 못하는데 수능을 어떻게 잘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시 지원을 핑계로 수능 공부를 핑계로 내신 공부, 즉 선택 과목 공부를 소홀히 하는 슬픈 친구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3 내신 대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1학년 때는 시험을 4번 보잖아요. 2학년 때도 시험을 4번 보잖아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그런데 3학년은 수시 지원할 때, 재수할 때 말고 고3 학생들이 수시 지원할 때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만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비중이 높죠. 그리고 공부하면 생각보다 성적이 꽤 많이 올라가요. 제 학생들도 1학년 때 쭉쭉 이제 3등급, 4등급 내신을 받다가 3학년 때 누구랑 같이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서 1등급이 되어서 수시로 오히려 잘 간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 공부하러 나한테 왔다가 오히려 내신 성적이 좋아져서 수시로 그냥 지원해버리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술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겠지만 논술도 어차피 최저를 맞춰야 하는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수능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신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지만 본격적으로 은근히 포기하는 친구들이 벌써 생겼을걸요, 수학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대신 좀 조심해 주세요. 상위권 고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고인물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최상위권 경쟁은 여전히 박터지긴 하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충분히 성적을 올려서 내신 성적에서 역전할 수 있는 소지가 꽤 있는 편이다. 그걸 선생님이 정말 많이 확인을 합니다. 현장 강의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너네들 원서 6개 쓰긴 할 거잖아. 아예 깡좋게 아예 안 쓰고 정시 3장만 바라보는 친구들은 선생님은 거의 많이 못 봤거든요. 논술이라도 쓸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 성적을 통해서 수능을 공부해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학교마다 내신 스타일이 다른데 고3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의로 수강할 수 있나요? 라고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자,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자, 물론 학교별 내신 스타일 너무 중요하죠. 자, 하지만 수학은 국어 영어가 아닙니다. 즉 교과서 지문에 종속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교과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오기는 하죠, 수학이. 근데 그 비중이 크지 않고요.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수 잘 알들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3 내신 대비를 학교 타지 않고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난히 쉬운 학교, 유난히 어려운 학교들이 있겠죠. 그건 그 학교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의 난이도의 깊이를 조절하는 거지. 미적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미적분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3 내신 문항은 뭐 고1, 2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교재랑 상관없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3학년 부교재 말고 내신 대표 유형 나오는 문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 그리고 셈, 마플,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참고서 문항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엔 겨울방학 기간 때부터 또는 선행학습 기간 때부터 또는 자양분을 수강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섭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말고 수능 이제 내신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해 3월 모의고사라든지 그래 여기 써놓을게요. 그해 3월 그리고 4월 모의고사들이 올해는 4월 모의고사가 없긴 하지만 얘네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들이 되게 세요. 그리고 작년 수능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작년 수능 같은 문제들도 계속 출제를 하십니다. 믿기 어렵다면 고1, 2 때는 잘 그러지 않아요. 근데 3학년 때는 엄청나게 그래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고1, 2 때 부교재만 암기하면 1등급 나왔는데요. 3학년 때는 달라진다니까. 선생님을 믿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해 수능 특강으로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 공부랑 떨어져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내신 시크릿 특강. 선생님 이제 내신 실전 모의고사라는 강좌를 오픈을 하거든요. 그 강좌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무겁지 않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4월에 수능 대비도 하고 싶은데 저는 뭐 그래도 수시 지원하긴 하겠죠. 불안해서 6장 쓰긴 하겠지만 4월에 수능 대비도 하고 싶은데 수원수투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병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대답은 이겁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면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계속 미적분 선택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통 내신 대비하고 미적분 내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무게중심의 이동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소원수투를 빵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미적분과 확통 내신 대비를 무게중심을 좀 더 쏠려서 많이 하다 보면 소원수투는 굳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이제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습니까? 자, 한번 수시 지원자 예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4월은 일단 내신 대비 올인한다. 비중이 크니까 오히려 고1, 고2 때부터 내신 대비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수원수투를 공부하고 싶겠지만 수원수투를 공부하고 싶다면 뭐를 풀자? 아직 안 푼 친구도 많을 겁니다. 겨울방학 때 안 풀었던 친구들은 수능 특강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 강의, 자양분이랑 필살기 밀린 강의들이 있다면 마저 수강해 주세요. 복습해 주시고 밀린 숙제, 연습 문제라든지 풀지형 워크북 이번 3월 학력평가에 정말 비슷하게 많이 나왔죠. 필요충분 모의고사, 척척학사, 지필지기 아직 수강 안 한 거 있으면 그런 걸로 수강해 주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은 내신 대비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고 수원수투를 하고 싶다면 이 정도 느낌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정시 지원자 볼게요. 자, 확통이든 미적이든 수학만큼은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은 내신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말자. 다른 과목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만큼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원수투는 아까랑 똑같죠. 정시 지원자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아까랑 계속 같이 병행해 주시고 특히 정시 지원자들이라면 4월 내신이 보통 4월 말에 끝나거나 5월 3일 그때 끝납니다. 그러면 내신 직후에 곧바로 수능 모드로 전환해야 됩니다. 내신으로 대학 갈 사람처럼 내신 끝나고 놀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6월 4일이 모의고사거든. 6월 20 며칠이 아니고요. 6월 며칠? 곧바로 4일이 모의고사요. 5월에는요. 자, 이거 써놓을게요. 5월에는요. 6월 4일이 모의고사고요. 5월에는 여러 가지 예정된 휴일들이 많아요.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학교 재량 휴업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의 날, 기타 등등 그리고 수행평가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맘 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신을 맘 놓고 빵점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신 할 땐 열심히 하시고 곧바로 수능 모드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힘들겠지만 그 달별로 여러분들이 공부 목표를 지정해 두고 공부를 진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철학 없이 수능 이제 내신 끝났으니까 우르르 놀러 가고 똑같이 하루 이틀 정도 쉬고 하다 보면 5월은 금방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6월은 재수생들이랑 함께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좋은 등급 나오기가 3, 4월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학생들이 대학 가는 게 어렵다는 게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물리적인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래서 놀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수원2 공부와 미적분 확통 공부를 확통 공부 체제로 전환해서 즉 수원2 공부의 비중이 다시 5월 달에 높아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6월 모의고사를 치러. 그럼 6월 4일이 되겠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내신 대비로 전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6월 달을 보내면 7월이 돼서 여름방학 준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7, 8월 2달 동안 어느 정도 공부를 또 하고 마지막 2달 동안 실전 모의고사 열심히 푸시면서 곧바로 파이널 강좌 들으시면서 수능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내신 기간은 2달을 날려버리고 나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들이 계획을 잘 세우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TCC를 찍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대비할 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무겁게 공부하는 건 쉽지도 않고요. 배송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내신 실전 모의고사 시크릿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줄여서 이제 내실모라고 얘기할 거고요.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만 개강을 할 거예요. 고3 내신 대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7개 회차를 넣어놨어요. 어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빈출 유형 그리고 정말 공부하기 좋은 문항들. 올해 수능 특강 변형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진행하는 시험지를 조금 더 편집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난이도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1회차부터 3회차는 조금 쉽게 가고요. 4회차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문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할 때는 찍지 못했던 뭐 로피탈, 근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신 실전 테크닉,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문항들과 정말 실전 빠른 테크닉, 서술형 대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꿀팁을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7개 회차를 책으로서 제공을 하고요. 나머지 보너스 3개 회차는 PDF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항을 찍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도 아까 영상을 찍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다 찍고요. 한 회차당, 선생님이 여기 써놨지만 한 회차당 20문항으로 구성했어요. 한 회차 20문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객관식은 15개, 주관식은 5개, 서술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주관식은 5개를 딱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설지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요. 나이스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풀이도 함께 제공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범위는 일반적인 범위로 했습니다. 수열의 극한부터 적분 전까지. 음함수, 미음까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 저는 매개변수랑 음함수는 안 들어간대요.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들어간대요.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지에 거기 단어는 빼고 풀라고 어느 정도 단원 표기부터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볼 수 있고요. 기말고사는 도함수의 활용부터 적분 끝까지, 도함수의 활용부터 적분 끝까지 이렇게 겹치지 않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범위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이 매 문제마다 표기를 해놨다. 확률과 통계는 쓰여져 있지만 순열과 조합부터 확률까지 그리고 조건복률까지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들어간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간 학교도 있는데 일단은 넣어놨고요. 그리고 다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건복률의 또 다른 문제들부터 통계 끝까지 들어가는 걸 기말고사 파트로 구성을 해서 4월과 6월에 똑같이 오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독립시행은 안 들어간대요. 이런 학교들은 선생님이 다 단원별로 표기해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쓰여져 있죠. 기존 강의와 함께 공부하세요. 자, 자양분이라든지 풀지형 워크북 그리고 필살기, 필요충분 모의고사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내신 대비하고 병행해서 공부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내실모는 7개 회차 또는 PDF 파일까지 합치면 10개 회차가 여러분들 수강 이제 하게 될 텐데 강의 수강 없이 그냥 문제 실전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소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기존 패스 수강생들 구독권 있는 친구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교재만 신청하시면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양종 선생님의 꿀팁을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실전 모의고사는 내실모로 정리하자 써놨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본 내용은 본 강의에서 또는 OT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할 테니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시고 4월 달에 우리 올바른 공부 계획 세워서 열심히 내신과 수능 모두 승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